안녕하세요. 정민소프트입니다. 오늘은 1688 상품을 등록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류를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자사몰이나 오픈마켓에 올려놓으신 분류는 여기 분류 관리라는 탭에서 이렇게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품 검색을 많이 쓰기 때문에 탭은 상품 검색이 먼저 나와 있지만요, 처음 작업은 분류를 다운 받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분류 관리로 가셔가지고요, 최신 분류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분류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대분류를 먼저 선택하시고 다운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분류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분류를 다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받은 분류에 대해서 상품 가격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되시는데요, 상품 관리 기타 기능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가격 관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탭스가 분류별 가격 관리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분류를 다운받았으면 분류별 가격 관리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국가를 CN으로 하셔가지고요, 목록 보기를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분류 정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가 2분류로 끝날 수도 있고 또 3분류로 끝날 수도 있고 4분류로 끝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최종적으로 끝나는 그 분류에 맞춰서 가격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분류 4를 한번 선택을 해보면 아마 분류 4에 대해서는 여기가 있긴 있네요. 롱패딩, 숏패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CN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 4에 대해서, 3에 대해서도 전체 분류에 대해서 분류 1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받았는데요. 여기 몇 개가 아마 새로 이제 들어온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전체적으로 하셔가지고요, 환율을 190원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CN이기 때문에 차이나라서 190원 이렇게 하고요. 배송비는 일단 만원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50%로 너무 많은 것 같고 30%로 가져가고요. 관세율은 13%로 13%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화 기준으로 해서 관세율을 15만 원이 넘어가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조금 이제 큰 값을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달러라고 되어 있지만 엔화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관세가 붙는다, 그 기준을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와 같이 입력을 하셨으면 이렇게 저장하기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녹색으로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환율을 일괄적으로 바꾸고 싶으실 때는 여기에다가 190이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요, 국가를 CN으로 선택하셔서 환율을 저장하시게 되면 이것은 어떤 별도로 어디 저장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값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191 해가지고 바꾸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191로 다 바뀌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91 이렇게 하시게 되면 분류별 관리에서 지금 환율이 190이었다가 목록 보기로 해보시게 되면 191로 전체적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팅을 일단 해주시고요, 해외 몰 아이디별로 마진율을 세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몰별 마진 관리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1688을 지금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CN으로 바꾸고요, 쇼핑몰 보기 하시게 되면 1688-001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원화 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작가가 0원에서부터 5만원짜리까지는 수익금은 이제 더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률은 1.45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만 1원부터 예를 들어서 5001 5만 1원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한 300만원까지는 42%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여러 개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셔가지고요 사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큰 가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큰 가격도 이렇게 하나 입력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100만원, 300만원, 1원, 그죠? 300만 1원. 여기에서는 뭐 9 정도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900만 원짜리까지 보통 판매하지는 않으시겠죠? 예, 요거는 40%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시게 되면 이 구간대별로 이렇게 가격이 다 입력이 됩니다. 가격 관리는 여기까지만 일단 세팅을 해 놓고요. 여기에서 이제 상품 검색 쪽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가 US로 되어 있는데 여기 1688이라는 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CNE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작은 가방이라고 제가 입력을 해놨는데 2번 같은 경우에 또 다른 걸 이제 입력을 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쪽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라벨처럼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별도로 창이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창이 떠버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1688을 크롬 같은 곳에다가 하나 따로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크롬에 어떤 별개 창으로 하나 열었는데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마우스 부분을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를 카피를 하신 다음에요. 이 경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지금 2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로 검색 이렇게 해 보시게 되면 이 정보가 이제 이렇게 마우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첫 화면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첫 화면으로 저장하기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요. 다음번에는 이걸 누르시면 이 화면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뭐 2번 몰 설명은 이제 마우스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첫 번째 거를 누르시게 되면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넣어 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조그만 지갑 같은 가방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마우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가방은 1번이고요. 2번은 마우스가 되겠는데요. 작은 가방에서 상품을 여기에서 보시면서 수집하고자 하시는 상품들을 상품 수집 시작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도 보시면서 상품을 6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80개 정도가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에 지금 80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스크롤을 하게 되면 이렇게 80개가 나왔는데요. 상품이 등록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전에 분류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아까 전에 분류 다운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분류가 추가되었으면 요거 한번 누르시면 새로 고침이 됩니다. 그래서 패션 잡화 쪽에요. 여기에 지금 가방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이제 가방에다가 3번은 또 따로 없기 때문에 2번 가방에다가 한번 요 상품이 등록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바로 등록 확인이 되겠습니다. 상품이 아직 요거는 이제 등록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품인데요. 이 상태에서 상품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패션 의류 잡화 가방 쪽에 이 상품 80개가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새로운 상품들이 막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동 등록 이걸 누르셔가지고요. 새 상품들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 기능이 바로 자동 상품 등록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걸 띄우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이거를 CN으로 바꾸시고 여기에서 뭐 1688 체크하신 다음에 분류 보기 하셔가지고요. 자동 수집 버튼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신상품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능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가격 관리 쪽에서요. 기타 기능 가격 관리 쪽에서 저희가 두 번째 분류로 끝나는 것도 있었죠. 지금 방금 보시면 이게 분류 2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분류 2에 대해서도 이거를 CN으로 바꿔 놓고요. 보기 하신 다음에 고가별 설정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40% 정도만 이렇게 하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순서 이렇게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여기 다 반영이 됩니다. 이 분류까지 끝나는 상품들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방금 수집한 게 이 가방이기 때문에 가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세 정보를 좀 더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좀 인사이드한 부분이라서 다음번에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몰별 이제 첫 화면을 저장을 했고요. 번역 부분을 설정을 하셔야 되세요. 번역 관리에 가셔가지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구글 키를 넣거나 아니면 파파고 키를 이렇게 넣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글 키를 여기다 넣고 저장하기 누르시게 되면 이제 구글 키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번역 세팅이라는 곳으로 이게 번역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번역 잘 되는지 좀 구글 조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번역된 내용이 잘 나오면 이 키가 정상적으로 세팅이 됐다는 건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정보를 안 넣게 되면 이 테스트에서 이제 403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좀 더 정확하게 API 키에 대해서 권한 설정을 구글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희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키 맞는 방법은 메신저나 또 메일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번역 세팅 쪽으로 가보시게 되면요. 번역 구분이 이제 구글로 되어 있고요. 국가는 CN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688 같은 경우에 지금 순서 한 개를 체크를 해보시면요. 지금 브랜드라든가 제조사, 원산지는 번역을 하지 않고 나머지 상품명, 상세 설명, 색상 사이즈까지 번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부분도 다 번역을 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사이즈 같은 경우는 뭐 S, M, L 뭐 아니면 숫자 이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이즈 쪽에 중국어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이즈도 이렇게 번역을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브랜드, 제조사, 원산지 빼고 나서 전부 다 이 중국 사이트들은 다 번역을 하겠다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하시는데요. 번역 전에 어떤 단어를 어떤 뭐 홍색을 레드로 바꾸고 싶다, 빨강이 아니라 레드로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치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시게 되면 번역 전 원본을 이제 전후를 넣어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되시고요. 브랜드도 어떤 이 중국어를 넣고 이렇게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번역된 결과 자체를 변경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홍색을 넣었더니 뭐 빨간색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것을 한글로 레드 이렇게 번역을 하고자 하신다면 여기에다 번역 후에다가 레드라고 놓고 저장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치환 관리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 뭐 치환 관리 같은 그런 기능도 있는데 그런 기능은 또 저희가 매뉴얼을 통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값들을 또 바꾸는 거죠. 상세 설명, 색상 사이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등록 제한어 같은 경우는요. 어떤 단어나 어떤 브랜드가 등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상품명에 예를 들어서 뭐 국가별로 하셔도 되고요. 어떤 단어가 나이키라는 단어가 있으면 상품명에 나이키라는 단어가 있으면 수집을 하지 않겠다 이런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품 아까 전에 저희가 수집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는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고 전송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간단 보기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요. 여기에 1688 상품이 93개 정도 수집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보기를 해보셔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요 상품 하나, 둘, 세 개에 대해서 한번 분석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분석이라는 것은 해외 사이트에서 실제적인 상품을 크롤링을 해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상품명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브랜드는 저희가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상품 설명이 나오는데 상품 설명 웹보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좀 더 예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가격이 분석되고 그리고 옵션 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과 사이즈도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풀은 이런 거는 뭐 블루라고 바꾸고 빨간은 이제 뭐 레드라고 이렇게 한글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브랜드는 브랜드 치환 쪽에다가요. 이걸 넣으시고 그리고 이거 여기에서 이제 기타 기능에 있는 치환 관리 쪽에 저런 이름은 뭐 이렇게 바꿔라 입력을 해 놓으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브랜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아까 전에 번역 그 치환 관리니까 번역 결과 번역 전에 브랜드명을 그 아까 전에 한문을 이걸로 바꿔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가지고요. 지금 상품이 한 개는 조금 품절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품절이 됐고요. 이 두 개의 상품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가 순서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누르고 하나 체크하고
또 컨트롤 누르고 또 체크하면 구간적으로도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되시겠고요. 2번, 3번에 대해서 트리 라이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만드는 게 너무 귀찮으시면요, 이미지를 이렇게 팝업으로 띄울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트리 팝업 누르셔가지고요, 계속 한 개의 컴퓨터에다가 이미지 만들도록 돌려놓으면 그 팝업이 떠 있는 동안에는 상품을 계속 수집을 할 동안 얘가 이미지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물론 서버에다가 이 트리 라이브를 돌려도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신 다음에요, 목록 보기 누르고, 요거는 이제 컴퓨터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어디에다가 이미지를 일시적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것을 외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웹 서버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미지 서버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PC에 있는 거는 뭐 트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폴더가 생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미지들이 들어있는데, 이미지가 잘 PC로 다운이 돼가지고 그게 또 FTP로 이미지가 이제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그 전송 프로그램 깔려 있는 그곳에다가 잘 이제 전송이 되는지, 아니면 윈도우 서버에다 잘 전송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기 전에 이제 원본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게 이 PC에 먼저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전송이 되는 거니까, PC에 C 용량이 많지 않으시면 D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시겠습니다. C의 용량이 많으시면 C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목록 보기 눌렀으면 이제 준비하기 이렇게 누르셔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체크가 되길 원하시면 순서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체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기 누르게 되면 지금 PC에도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서버에도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실행하기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 이미지들이 하나씩 다운되어서 이렇게 이미지가 실제적으로 웹 서버에 올라가 가지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쭉 다운을 다 받게 되고요. 상품이 많이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요게 이제 한 1, 2분 정도 더 많이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 상품에 대해서 전송을 이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이제 누르시게 되면요, 이 상품들이 이제 전송이 됩니다. 여기에서 분석이 된 거, 전송이 안 된 것만, 여기 보면 쇼핑몰에 대한 상품 보호 지정을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 지정이라는 것은 자사몰 오픈마켓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몰별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이제 올리는 그 몰 아이디인 경우에는 이걸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인스트가 다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CN을 선택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걸 전체적으로 체크하셔가지고 보호를 시킨다는 거는, 저희가 상품을 처음에 한번 전송했어요. 상품명이라든가 상품 설명 이미지 같은 것을 우리 대표님들께서 뭐 사박넷이라든가 플레이오토에서 변경을 시키셨어요. 쿠팡 같은 데서 변경을 시킨 거죠. 근데 코스모스가 다시 변경 작업을 해놓은 것을 덮어서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보호하는 게 바로 이런 보호 기능이 되겠습니다. 가격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해외 사이트에서 정보를 파악해서 보낼 때마다 옵션 없어진 거라든가 가격 변경된 거라든가 품절 여부는 여기서 변경을 하시는 게 좋고요. 상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보호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이 바뀌었거나 해당 상품이 품절이 됐거나 했을 때는 코스모스가 자동으로 품절시키고 가격도 바꾸지만요, 보호를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호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이 카페는 이제 카페몰이고요. 이게 만약에 플레이오토면 뭐 마이풀 뭐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보호, 몰별 보호라는 탭을 찾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전체 선택, 전체 뭐 해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색깔이 여기 전체 체크를 하신 다음에 보통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시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보호를 설정하셔서 활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다 전송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이것을 한번 전송을 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분석은 됐는데 뭐 전송이 되지 않은 거, 아까 전에 요거를 이제 전송을 해버렸기 때문에요, 전송이 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요, 보기 이렇게 해보시면 두 개가 나옵니다. 이걸 전송하신 거 또 전송 한번 해보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전송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미지 확인 쪽에서 이미지 보기 해보시면 지금 이미지가 어떻게 분석되는지 그런 것도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전반적인 과정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쇼핑몰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그 전송한 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가방에다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패션 자파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에 저희가 가방 올린 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방 두 개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요, 가격하고요, 그리고 옵션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HTML 예쁘게 꾸미시면 예쁜 표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1688 상품들을 항목마다 수집을 하셔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얘는 지금 카페24 쇼핑몰을 보여드린 건데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플레이오토나 이런 쪽도 이렇게 전송을 하시게 되면 상품을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또 함께 올리시는 그런 제품들, 또 상세 페이지를 예쁘게 해서 보내는 그런 작업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에 대해서 좀 익히신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깔끔하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